안녕하세요. 열상생과 10분 물리 성열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갖다가 쪼개서 10분에 걸쳐서 제대로 좀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분만 좀 투자를 한다면 어느새 좀 물리가 완성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좀 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물체의 운동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보자. 여러분들 물리를 처음 시작하면 그래프 그려라! 거기에 직면하게 되잖아. 그래서 사실 그래프가 수학이죠, 수학. 물리가 수학은 아니지만 물리에서는 이게 수학적 도구들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하기 전에 일단 그래프가 우리한테 뭘 알려주고 있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우리한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뭘 알려주냐면 세로축값을 알려주지.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세로축값이 얼마인지를 알려줘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이 그래프는 우리한테 이 세로축값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를 알려줘. A랑 B를 봐봐. A랑 B가 있으면 누가 더 세로축값이 더 잘 변해? 물어보면 우린 당장 알 수 있다고. A가 더 잘 변해요. 이렇게. 뭘 보고 한 거야, 여러분들이? 요 기울기를 보고 알아챈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에 세로축값의 변화량이 누가 더 큰지로서 누가 더 많이 변하는지, 누가 더 잘 변하는지 변화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기울기를 통해서. 기억하자. 변화 정도는 뭘로 할 수 있다?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이 변화 정도가 엄청 여기네. 지금 예를 들어서 보게 1초고 이게 2초라고 한번 해봅시다. 2초일 때 세로축값 뭐 할까? 질량이라고 할까? 질량이 8kg가 됐고요. 얘는 4kg가 됐어요. 그러면 3초일 때 나와 있지도 않지만 난 알 수 있다고. 3초일 때 이 A란 놈과 B란 놈의 질량이 얼마가 될지. 왜? 기울기가 얼마야 지금 이게. 2초 동안에 8이니까 4kg per sec예요. 1초 동안에 변화가 4씩 생긴다 그 뜻이야. 이게 변화 정도잖아. 그럼 3초일 때는 3초 동안의 총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다? 1초에 4씩 변하니까 3초는 곱해주면 되지. 이 변화 정도에다가 시간을 곱하게 된다면 이 세로축값인 질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변화량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완전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가 세로축값을 먼저 보란 얘기야. 그 다음 뭘 본다? 기울기를 보란 얘기죠. 그게 얼마나 잘 변하는지. 그러고 나면 예측이 가능해. 그 변화 정도인 기울기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오케이?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프 볼 때.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위치 그래프부터. 위치 그래프는 우리한테 뭘 알려줄까? 위치 알려주지. 세로축값 보랬잖아. 그쵸? 근데 봐봐. 빨간색 그래프를 보니까 꼬불탕하게 이렇게 움직였어. 이건 알겠네. 아까 얘기해서 0초일 때 위치가 0이고 6초일 때 위치가 10이고 10초일 때 위치가 4라는 건 알겠어. 근데 실제 운동은 이렇게 꼬불탕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프가 꼬불탕하게 나오면 꼬불탕하게 운동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애가 어떻게 운동한 거냐면 0초일 때 0에 있다가 위치가 6초일 때 10까지 직선으로 간 거야. 그 다음에 6초부터 10초까지 직선으로 온 거라고. 알겠니? 우리가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할 때 항상 이 운동은 어떤 운동만을 갖다 고려하기로 하냐면 직선 운동만을 고려하기로 해요. 그래서 위치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휘어져서 나오더라도 우리는 직선 운동으로 생각해야 돼. 시간에 따라 늘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위치 그래프에서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많아요. 그쵸? 많습니다. 첫 번째로 뭘 할 수 있냐면 변이, 위치의 변화량의 줄임말이야. 변이를 알 수 있어. 10초 동안에 0에 있던 게 4에 갔으니까 위치의 변화량, 변이가 얼마야? 그냥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면 됩니다. 얼마? 4가 되겠네.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쵸? 방향이 있어요. 볼래? 6초부터 10초까지의 변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돼? 6초일 때는 10이었다가 10초일 때는 4가 됐으니까 4 빼기 10 하면 마이너스 6 되잖아. 변이가 마이너스 6이에요. 그쵸?
그래서 변이는 어디로 위치가 변했는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했는지, 플러스 방향으로 변했는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따라서 변이로부터 나온 모든 물리량들은 다 방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야, 이 변이가 4m라고 해서 진짜 4m 갔니? 10초 동안에? 아니라고. 실제로는 10m 갔다 다시 6m 내려온 거죠. 총 몇 미터 간 거야? 16m를 간 거라니까. 그치? 이걸 갖다 우리가 이동 거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간 총 거리의 누적량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왔네. 그래프 보면 반드시 뭘 봐라? 세로축값의 변화 정도인 기울기를 보라고 그랬죠? 10초 동안에 얘는 0이었다가 4만큼 변했으니까 변화 정도가 기울기 얼마? 0.4m/s가 되는 거야. 그쵸? 이 위치의 변화 정도 요값 10초 동안의 위치의 변화 정도를 뜻하는 요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속도라고 불러요. 평균 속도가 속도를 평균했다는 뜻이 아니라 속도 평균하면 안 됩니다. 평균 속도는 뭐다? 중간에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고려하지 않고 결과,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라는 결과가 있잖아. 그 결과로부터 유추해낸, 생각해낸 그런 속도를 평균 속도라고 해요. 봐봐, 10초 동안에 4m 왔으니까 나는 중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니까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얘는 1초마다 0.4m씩 갔구나. 그게 평균 속도의 뜻입니다. 그쵸? 진짜 운동화는 별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이게 평균 속도고. 순간 속도는 뭐니, 그러면? 어디에 순간 속도인지 물어봐야죠. 3초일 때 한번 봅시다. 3초일 때 순간 속도 어떻게 구할까? 순간 속도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있잖아. 방금 전에 정했던 평균 속도로부터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하냐면 3초를 사이에 두고 좀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를 구해요. 그럼 그게 3초일 때의 순간 속도다, 이렇게 근사하는 거야. 응? 우기는 거지, 일종의. 시간을 짧게 만들어서. 그쵸?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를 순간 속도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요 접선의, 요 길이가 요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봐봐, 플러스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간다는 뜻이야.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면 우리는 앞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봐봐, 얘는 마이너스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뒤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어 정리 마무리 지어보면 속력이라는 것과 평균 속력이라는 것도 있죠. 속력은 별거 아니에요. 속도의 크기에 해당되는 거야. 속도가 아까 얘기했지만 방향이 있어. 따라서 여기다 절대값, 시음값이 속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평균 속력은 뭐야? 이건 그래프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균이니까 얘도 결과로부터 유추한 건데 무슨 결과? 그 시간 동안에 전체 이동거리가 얼마인지 그걸 가지고 계산해낸 빠르기를 얘기합니다. 이게 평균 속력이야. 그래서 평균 속력은 그래프를 통해서 이동거리랑 시간량 따로 구해가지고 하는 거지 기울기로 하지 않습니다. 됐죠? 위치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변이가 뭔지, 이동거리가 뭔지, 기울기의 의미가 뭔지 이것들을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보고 움직일 수도 있죠. 직선으로 왔다 갔다. 두 번째 봅시다. 속도 그래프네요, 이번에. 속도 그래프에서는 당연히 속도를 알 수 있어. 속도가 뭘까? 이 속도가. 우리 아까 했어요. 위치의 변화 정도였어. 어떤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 동안의 평균 속도들, 그쵸? 위치의 변화 정도를 의미했죠. 이거는 위치의 변화 정도인 속도가 점점 커지는 거고, 얘는 일정한 거고, 얘는 작아지는 거야. 근데 속도의 부호가 방향이었기 때문에 얘도 앞으로 가는 거고요. 얘도 앞으로 가는 거고요. 얘도 앞으로 가는 거야. 어떤 애 봤더니 이건 앞으로 가고 이건 정지해 있고 이건 뒤로 온대. 그건 위치 그래프일 때 얘기지. 위치 그래프일 때. 이건 속도 그래프잖아. 위치 변화 정도가 플러스니까 전부 다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속도가 마이너스가 돼야지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궁금해? 뭐가? 변화 정도도 궁금해요. 2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 정도가 이 기울기랬지? 얼마니? 10m/s의 제곱이겠죠. 20m/s만큼의 속도 변화를 2초 동안 일으켰으니까, 그쵸?
번분수니까. 1초 동안의 속도가 10씩 변한다는 뜻이야. 그 정도의 변화 정도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플러스예요. 얘는 0이죠. 얘는 마이너스 20m/s의 제곱이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가속도. 속도의 변화 정도를. 도자만 똑같지 얘도.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큰 거고 얘가 작은 거예요. 이게 더 큰 거야 가속도가. 이건 뭘 뜻하냐면 속도의 변화 방향,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도 아니에요. 속도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하면 플러스로 변한다 그 뜻인 거지. 그쵸? 이렇게 속도가 변화돼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속도가 안 변하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니야. 20으로 일정한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그치? 방금 얘기했지만 속도가 뭐였어? 위치 변화 정도였기 때문에 여기다 시간 곱한 값이 의미를 가져요. 봐봐. 여기 제일 처음에 좀 쉬운 2초부터 5초까지의 등속도 운동만 좀 보자고. 그러면 1초에 20씩 위치가 변한다는 뜻이니까 3초 동안에는 총 얼마 변하겠어? 60만큼 변하겠죠. 이 면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면적이 세로축과 가로축의 곱이니까 속도에다 시간을 곱한다는 뜻이니까 이게 뭐야? 이 면적이 변이에 해당되는 거라고. 속도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이 면적은 여전히 위치의 변화 정도 변이를 나타냅니다. 위치의 변화량 변이를 알려줘요. 그래서 기억하자. 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가 일정할 때는 그냥 곱하면 되지만 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그래프에 그냥 면적으로서 대처하면 되는 거야. 그쵸? 이게 적분인데 사실은. 다시 속도 그래프는 기울기로 가속도를 할 수 있고 면적으로 뭘 할 수 있다? 변이를 할 수 있다. 기억해. 마지막 그래프 남았네요. 마지막 그래프는 가속도 그래프야. 아까 가속도가 뭐였지? 속도의 변화 정도였죠. 부호가 속도가 어디로 변했는지를 알려줘. 따라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4야, 이쪽 동안은. 그러면 이 면적이 뭐야? 이게 변화 정도, 속도 변화 정도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이 면적이 속도의 변화량을 알려주겠죠. 얼만큼? 마이너스 8만큼 변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얘는 안 변하고 얘는 플러스 4만큼 변했다. 그걸 알려주는 거라고. 그쵸? 근데 가속도 그래프로는 물체의 운동을 갖다 해석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해석할 때는 속도 그래프로 바꿔서 해석합니다. 처음에 속도를 0이라고 하면 이건 주어지겠지. 그러면 2초 동안은 이 면적만큼 속도가 변한 거니까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8이 되겠네. 그쵸? 이렇게 속도가 변하고요. 빨간색으로. 그 다음 2초 동안 안 변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6초 동안은 플러스 4만큼 변하네. 이렇게 변하고요. 그 다음은 안 변하죠. 그치? 이 기울기가 뭐다? 마이너스 지금 얼마? 4인데 이 가속도랑 같아요. 그치?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얘는 플러스 2인데 뭐랑 같아요? 가속도랑 같아요. 나머지는 다 0이니까. 기울기가 가속도네. 그다음 면적은 뭐였지 아까? 이게 위치 변화 정도였으니까 거기다 시간 곱한 거니까 위치 변화량 변이겠네. 전부 다 변이가 마이너스입니다.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다 뒤로만 가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뭐? 기울기가 세로축값의 변화 정도다. 그리고 변화 정도를 구했으면 거기다 시간을 곱해. 다시 말하면 면적을 구하는데 면적을 구하면 그게 뭘 의미한다? 변화량을 알려준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정리를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잠깐 맛보고 나서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분만 투자해서 물리 완성 한번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